네, 여러분,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축 파트도 이제 저희 2023년도 9회차 교재가 새로 나오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는 내용이 되게 많이 변경이 된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2차 1과목과 중복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2차 2과목에서는 범위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진 내용이 이제 가축 부문별로 보상하는 손해 파트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비용 손해 관련된 부분도 빠졌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된 내용도 전부 저희 2차 2과목에서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페이지 넘게가 지금 저희 시험 범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3장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제 손해평가 이 부분부터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1절 손해평가 해서 의의부터 나와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보시면은 이제 손해평가 의의가 뭐냐, 가축 재해보험의 의의가 뭐냐 하면은 여기 아래 내용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가 뭐가 있냐 보면은 이제 계약 전에 알릴 의무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계약 후에 알릴 의무가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저희 이제 1차 과목에서 배웠죠.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고지 의무가 있다. 계약하기 전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이제 반드시 알려야 되는 의무, 이거는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험자는 나오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저희 이거 1차에서 배웠어요.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고, 근데 중요 포인트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그 고지 의무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계약 후에 알릴 의무는 뭐가 있냐? 계약 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통지 의무가 생기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가축 재해보험에서는 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뭘로? 서면이에요. 여기서는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금 이렇게 정리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1번부터 보시면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뭐가 있냐 보시면은 이제 먼저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랑 체결하라고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양도할 때도 계약 후에 알려야 되고요. 다 보시면은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로부터 반경 몇 킬로 이내, 10km 이내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또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집단 폐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는 알려야 된다. 반경 몇 킬로 이내, 괄호치기 나올 수 있죠. 반경 10km 이내입니다. 숫자는 잘 봐두세요. 그리고 라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뭐해요?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며칠 이상 15일 이상 수선할 때, 숫자 잘 봐두세요. 15일 이상 수선할 때 알려야 된다. 그리고 마번 보시면은 이제 용도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위험이 변경되면 당연히 알려야 되고요. 또 숫자 나오네요. 바번에
이제 보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해서 며칠 이상,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30일 이상은 이제 비워두거나 휴업했어요. 그러면은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에 이제 4번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도난 행방불명, 그리고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개체수가 증가나 감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음을 알았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후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은 그렇다면 이제 부문별로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뭐가 있냐? 보시면 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언제 알려야 돼? 하면은 개체 표시. 개체 표시는 소 어떻게 해요? 우리 소는 이제 귀표, 귀에다가 노란 딱지를 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표가 떨어졌어요. 또는 오손, 훼손, 멸실되어서 새로운 개체 표시를 부착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보험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리고 거세하거나 제각은 뿔을 자르는 게 제각이죠. 단미는 꼬리를 자르는 거죠. 이렇게 외과적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소는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 대회, 소등타기 이러한 대회에 출전한 경우에도 이제 보험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언제 알려야 되냐? 말도 마찬가지로 외과적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알려야 되고 숫자 중요 5일 이내. 네, 말이 엄청 큰 부상을 입었어. 그래서 얘는 대충 봤는데 5일 이내에 죽을 것 같아. 5일 이내에 폐사가 예상돼요. 이러면은 보험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세, 단미 이런 수술을 했으면 알려야 되고요. 뭐 품평회나 경진회, 박람회 나갔어. 그럼 알려야 됩니다. 다음 종모호. 종모호는 언제 알려야 돼요? 종모호는 개체 표시, 그러니까 종모호도 소죠? 그러니까 귀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되면 알려야 되고요. 동일하게 거세, 제각, 단미,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 소등타기 이러한 경우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음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고요. 손해방지 의무는 언제 하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또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목적 관리 의무 어떤 게 있냐? 보시면은 아래 내용 쫙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3번 보험 목적의 조사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근데 저희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최소 5번 이상은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액계조사 이 부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포인트 잡고 공부 들어가실 부분이에요. 먼저 별표한 게 달고 내용 보시면은 손해액계조사가 뭐냐?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상응하는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과 약관에서는 통상의 경우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외 약관의 각 부문별 재규정에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요?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요. 가축재해보험, 우리 지금 배우는 게 가축재해보험이죠. 가축재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약관의 각 부문별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가입 당시 가액이다 그러면은 틀린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입 당시가 아니고 사고가 생긴, 그러니까 손해가 생긴 거니까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요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해당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 우리 상법 배웠죠? 상법에 해당 내용 나와 있다.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상법 제676조에 1항, 2항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은 여러분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부분 손해액 상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먼저 같이 읽어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가축 재해보험 소 부분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돼요. 자, 포인트 뭐냐? 손해가 생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시의 가액이다. 사고 당시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조건 있죠. 고기나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그리고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용물 처분액이라는 거 계산 어떻게 하냐? 아래 보시면은 도축장 발행, 정산서 자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로 분리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용물 처분액 산정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도축장에서 발행한 정산자료인 경우 그리고 정산자료가 아닌 경우 정산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뭐가 해당하냐 하면은 이 소를 개인적인 거래로 개별적으로 판매한 경우가 여기 정산자료가 아닌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이용물 처분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도축장에서 발행한 정산자료예요. 그러면은 그 정산자료에서 지읒금액의 75%를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정산자료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게로 해주는 건데요. 중량 곱하기 지읒 가격 곱하기 75%를 한 금액을 이용물 처분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량이 뭐고 지읒 가격이 뭐냐? 지금 아래에 두 가지 설명 나와 있죠. 네, 중량은 도축장에서 발행한 사고소의 도체 지읒의 중량을 중량이라고 하고요. 지읒 가격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사고일 기준, 사고소의 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평균 가격을 지읒 가격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매시장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은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예요. 그러면은 그 자료에 지읒금액 갖고 와서 여러분은 그냥 곱하기 0.75를 해주시면은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도축장 발행 자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찾아서 이제 사고소의 중량 넣어주고 이제 가격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고 곱하기 75%를 해주면은 이용물 처분액을 구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나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정산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축산물 이력제에서 해당 소의 이력 번호로 조회를 해서 도체 중 육질 등급에서 확인되는 도체 중량과 등급을 적용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폐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나와 있죠. 폐사했어요. 그러면은 보험 목적의 전부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즉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된다. 폐사는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긴급 도축의 경우 어떻게 되냐? 긴급 도축의 경우에는 보험 목적인 소의 도축 결과로 얻어지는 고기나 가죽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용물 처분액을 보험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 뭐가 있냐? 예를 들면은 이제 운반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반하는 비용 이런 거는 피보험자의 부담이 원칙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 한우나 유구나 젖소의 보험가액 산정은 뭐를 기준으로 해요? 원령을 기준으로 해요. 몇 월생 이게 원령이겠죠. 이 원령은 폐사는 폐사 시점 그리고 긴급 도축은 긴급 도축 시점의 원령을 만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합니다.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한다고 했죠? 근데 다만 사고 발생일까지가 1개월 이하예요. 그런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한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23월 18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월령 따질 때 어떻게 계산하냐?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일수는 무시. 그래서 이거는 23월로 계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 요 얘기고요. 다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고 발생일까지가 1개월 이하예요. 사고 발생일까지가 1개월 이하다.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일까지가 지금 22일 됐어요. 뭐 16일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 아, 너네는 1개월로 할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네, 다음 보시면 이제 한우, 암컷, 수컷 보험가액 산정 나와 있는데 요거 보기 전에 한 개 잡고 넘어가자면은 여기 앞 페이지에서 폐사의 경우에는 긴급 소축의 경우에는 이런 거 나와 있었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폐사의 경우 폐사했어요. 그러면은 손해액이 뭐가 돼요?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 됩니다.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 돼요. 그리고 긴급 도축했어요. 긴급 도축이란 말은 이제 도축의 결과로 얻어지는 고기나 가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긴급 도축한 경우에 손해액은 어떻게 되냐? 손해액은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값이 긴급 도축의 손해액이 된다. 되셨죠? 회사한 경우의 손해액은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되고 긴급 도축한 경우에는 손해액이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용물 처분액 포인트 하나 있었죠? 비용 부담 누가 해요? 피보험자가 비용 부담을 한다. 여기까지 포인트.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인데 뭐가 들어가냐? 암컷, 수컷 이게 들어간다. 한우의 암컷, 수컷. 근데 수컷에는 거세우도 포함된다. 얘네들의 보험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냐? 그 내용 보면은 뭘 기준으로 해요? 월령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 7개월 이상으로 구분을 해요. 되셨죠? 6개월 이하, 7개월 이상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저희 4월 28일에 수정 대비표가 나오면서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원래 이거는 8회차에도 없던 건데 갑자기 내용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그 내용으로 보셔야겠죠? 어떻게 수정이 되었냐 하면은 이 앞에다가 써줄 거예요.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6개월 이하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월 아니에요. 전월의 전국 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7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을 곱한 값. 요 값을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우, 암컷, 수컷에는 거세우 포함되고요. 보험가액 산정하는 거 월령으로 나눈다. 6개월 이하, 7개월 이상으로 나누는데 6개월 이하의 경우에 보험가액은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절원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7개월 이상은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월령에 따른 체중 어떻게 구하냐? 뒷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반륙 표준표에 다 나와 있다. 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것만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한우 수컷이에요. 한우 수컷에는 거세우가 포함된다고 했죠. 한우 수컷은 거세우 포함. 그럼 월령별로 쫙 나와 있는데 만약에 25월령 이상이면은 655. 한우 암컷도 가장 큰 거 40월령 이상이면은 470kg으로 하고요.
유구 같은 경우에는 25월령 이상이면은 600kg으로 하는 거. 요거 제가 지금 밑에 밑줄 친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자, 한우 수컷은 25월령 이상이면은 몇 킬로? 655kg로 하는 거고요. 한우 암컷 같은 경우에는 40월령 이상이면은 470kg으로 하는 거고요. 유구 같은 경우에는 25월령 이상이면은 600kg으로 한다. 요렇게.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만 꼭 암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원령에 따른 체중, 여기 나와 있죠? 체중은 아래, 거기에서 원령에 따라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에 부가 설명 나와 있죠? 여기서 원령, 몇 월령 한다고 했는데, 이 원령이 질병사고는 몇 개월 이하? 2개월 이하. 그리고 질병 이외의 사고가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의 몇 프로를 보험 가격으로 한다? 50%를 보험 가액으로 해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하, 질병 이외에는 1개월 이하예요. 그러면은 50%만 보험 가액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암기.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질병사고예요. 그리고 2개월 됐대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고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에 나와 있으면은 그 가격의 50%만 보험 가액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저희 기본 이론서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액 산정할 때 여기 보험사고 이 부분에 농협, 축산, 정보센터에 등재된 이 부분이 4월 28일에 수정되었어요. 여러분 교재에 추가로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원령 7개월 이상의 보험가액이 송아지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 자, 요것도 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위에 있는 표를 가지고 7개월 이상의 이제 보험가액을 구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이제 송아지 가격보다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송아지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번 보시면은 체중 나와 있죠? 체중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원령별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의 원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한다 나와 있죠. 이게 뭔 내용이냐? 체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 본 그림 3-1 여기 발육표준표에 있는 체중을 적용하는 건데 지금 한우 수컷 원령이 25월을 초과했어. 25월을 초과했으면은 655로 하고 그 다음에 40원령을 초과했으면은 470kg 그리고 25월령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600kg으로 적용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번 보시면은 킬로그램당 금액은 사고 전전월. 자, 뭐예요? 또 동일하게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여기 써줘야 되고요. 전국 산지평균 가격. 이게 뭐냐? 전국 산지평균 가격이 뭐냐 하면은 350kg랑 600kg 성별 전국 산지평균 가격 중 킬로그램당 가격이 높은 금액이에요. 높은 금액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전국 산지평균 가격이 뭐냐? 이 전국 산지평균 가격은 가축시장 가격조사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우는 송아지 4, 5월령, 그 다음에 6, 7월령, 그 다음에 350, 600으로 분류해서 월별 산지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아지 산지 가격은 이 중에서 4에서 5월령 조사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반력 표준표 앞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제가 암기하라고 하신 부분 있죠? 암기하세요 한 부분 이거 3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령 요 2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거 2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체크하는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답원이랑 라번은 일단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와서 젖소 암컷. 젖소 암컷의 보험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젖소의 보험가액 산정은 뭘 기준으로 해요? 월령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험사고 또 추가가 돼야 돼요. 뭐가? 같은 내용이죠. 농협축산정보센터. 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9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죠? 자, 아래 내용 또 나와 있죠? 월령이 질병사고는 2개월 이하, 질병 이외는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분유대기 암격 가격의 몇 프로? 50%. 자, 분유대기 암컷 가격의 50%를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가요? 보험사고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분유대기 암격 가격의 50%이 동일한 내용이 여기에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뒤에 보시면 이제 표가 나와 있어요. 원령에 따른 보험 가액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당연히 무조건 암기하실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암기를 하냐 하면은 이 숫자를 조금 따오면 되는데요. 1, 8, 3, 9, 4, 2, 0, 6, 7 뒷글자만 따온 거죠. 1, 8, 3, 9, 4, 2, 0, 6, 7 이렇게 암기하시고 보험 가액은 이제 분유대기 암컷 가격, 그 다음에 수정 단계 가격, 수정 단계, 초산후, 다산후, 노산후 요렇게만 외울 거예요. 되셨죠? 자, 1839, 42067, 그 다음에 분수, 초단후, 숫자는 뭘 외우냐 하면은 여기 곱해주는 거 66, 9, 12 요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월령 저는 이거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웠어요. 1839에 4206이나 7로 전화하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고 그 다음에 분수 초단호 669 12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써먹냐 보자면은 1839에 42067 그 다음에 한 칸씩 쪘어요. 분수, 초단호, 그 다음에 66, 9, 12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외울 거. 자, 어디부터 들어가냐? 여기부터 1, 1, 2, 3, 4, 5, 6 이렇게 외워주면은 끝! 되셨죠?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먼저 좌측에 있는 숫자는 월령입니다. 그럼 1월부터 7월, 8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13월부터 18, 19부터 23, 24부터 31, 32부터 39, 40부터 55, 56부터 66, 그 다음에 67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분은 분유대기 암컷 가격, 수는 수정 단계, 초는 초산후, 다는 다산후, 노는 노산후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이 숫자들은 뭐냐? 숫자들은 공식이 들어갈 거예요. 보험가액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는 앞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더하기. 그러니까 분유대기 암컷 가격 더하기. 다음에 뒤에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수는 수정 단계라고 했죠. 수정 단계 빼기 분유대기 암컷 가격. 이거를 나눠줘요. 뭘로? 6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뒤에는 사고 월령 마이너스 앞에 있는 숫자 7
7월을 빼준다. 되셨나요? 한 개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6,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위에 있는 걸 먼저 가지고 온다 그랬죠? 수정 단계 더하기 뒤에 있는 거에서 빼준다고 했어요. 초산후 빼기 수정 단계. 이거를 뭘로 나눠요? 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곱하기 사고원령 마이너스 바로 앞에가 뭐예요? 18이었죠? 18개월을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초산후 가격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9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오죠. 초산후 가격 더하기 그 다음에 다에서 빼주는 거죠. 다 마이너스 다산후 가격 마이너스 초산후 가격을 뭘로 나누어줘요? 9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곱해줄 거예요. 사고원령, 문제에서 사고원령 제시하겠죠? 근데 뭘 빼줘요? 여기 위에 있는 거 31개월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0에서 55월령 사이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가액은 다산후 가격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56월령 이상 66개월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공식을 써야겠죠? 자, 위에 있는 거 더해줍니다. 다산후 가격에다가 빼주는 거예요. 노산후에서 다산후 가격을 뺍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나누어줘요? 12로 나누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고원령 마이너스 위에 몇 개월이에요? 55개월 빼주면은 이제 보험 가액을 구할 수 있고요. 67개월 이상 된 원령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노산후 가격을 써주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 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젖소 암컷의 보험가액 산정이에요. 젖소 암컷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1839-4206이나 7로 전화주세요. 분수, 초단호, 66, 9, 12 그리고 11, 2, 3, 4, 5, 6 여기까지 외워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밑줄 그은 요거 여기까지만 외워주면은 이 공식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유구의 보험가액 산정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유구는 보험가액을 어떻게 구하냐? 유구의 보험가액 산정 뭘 기준으로 해요? 월령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요? 유구는 2개월 이하랑 3개월 이상으로 나누어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데요. 자, 보험가액 어떻게 구해요? 2개월 이하는 여기 앞에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추가됐어요.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 자, 유구는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을 사용한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이면은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을 쓴다. 근데 여기서 체중은 앞에 나와 있던 발육표준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체중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죠? 월령 동일해요. 질병사고는 2개월 이하, 질병 이외는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의 몇 프로를 보험가액으로 해요? 50%를 보험가액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월령별 보험가액이 사고 시점에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분유대기 젖소 수컷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아까 앞에서 본 표죠. 체중은 이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서의 원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하는데요. 다만 유구 원령이 25개월 초과했어요. 그러면은 600g으로 인정한다. 이거 아까 제가 암기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 한 번 더 나와 있고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금액이 뭐예요? 하면은 보험사고 전전월 아니에요. 보험사고 전전월 젖소 수컷 500kg에 해당하는 전국 산지평균 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는데요. 단 전국 산지평균 가격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전월 도매시장 평균 지유가격 곱하기 이번에는 지용률 몇 프로예요? 58% 곱하기 지용률 58%를 곱한 가액을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한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지용률이 뭐냐? 지용률은 도체율이라고도 하는데요. 도체중에 대한 생체중에 대한 비율로 이제 생체에서 두부, 내장, 족, 가죽 등을 제외한 무게를 지용률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의 손액 산정하는 파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돼지는 어떻게 구하냐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